안녕하세요. 칼씨입니다. 국장은 코스피 3000을 찍었습니다. 바야흐로 국장의 전성시대네요. 위장을 한번 보실까요? S&P, 그 다음에 나스닥 모두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일 싼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국장에 투자해야 될까? 미장에 투자해야 될까? 저는 예전에 이거 고민하다가 허송세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와 같은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처럼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과 세금, 환전까지 고려했을 때 두 주식들의 비교 우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저처럼 고민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딱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지수 투자자입니다. 일단 지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도 지수가 선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미장의 판정승인데요. 제가 이걸 구조적으로 미장이 국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국장입니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코스피가 있죠. 코스피 선정 방식은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더해서 기준 시점이었던 1980년 대비 몇 배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현재 코스피가 3000을 넘었잖아요. 이 코스피가 3000이란 건 1980년 대비 30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코스피에 들어오는 종목이 뭔지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여기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이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관세 폭탄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이슈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을 위해서 내 돈을 맡기기에는 한편으로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미장을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는 S&P 500을 먼저 한번 봅시다. 당대 최고의 탑 500개 종목만 모아놓은 어벤져스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만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 500개 기업이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2017년대가 되어서야 S&P 50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누군가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때 자동차 업계에서 영광을 누렸던 보그아노와 같은 전통 기업들이 이런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퇴출되는 등 계속해서 500개의 기업이 바뀝니다. 즉 특정 시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기업 500개가 항상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미장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야말로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AI, IT, 소프트웨어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여기 모두 모여 있습니다. 테슬라, 알파벳, 팔란티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미장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맡긴다면 확실히 미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로 투자한다면 제 생각엔 미장이 압도적입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별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미국 주식이냐 아니면 국내 주식이냐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별 기업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죠. 이 개별 기업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매출,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 회사가 국장에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왜 퀄리티가 있는지는 차치하고요. 오늘은 지난 5년간 한 10배 정도 오른 주식이 국장에도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일단 클래시스,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기업이고요. 5년간 10배 오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장에 있는 기업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할 수만 있다면 환율 리스크라든지 세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장은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조업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등 먹는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미국 시장에서 1등 한다고 치면 세계로 확장해서 나갔을 때의 관점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 즉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인 반면에 이런 미국제에 있는 주식들은 대표적인 주식들이 소프트웨어, 뭐 IT, 그다음에 AI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오르는 만큼 현금 흐름도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국은 주주 악몽적인 경영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 애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심지어 이사회를 통해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율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기업이랑 다르죠. 일단 탑을 볼까요? 뱅가드, 블랙락,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크셔 해서웨이. 모두 다 기관입니다. 현재 애플을 이끌고 있는 최고 경영자인 팀 쿡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분율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있는 팀쿡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기관들의 이해를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뭘까요? 지속 가능한 주가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미 자본 계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ROE가 118%, 뭐 200%, 2만% 이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인 겁니다. 굉장히 해괴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이제는 애플의 성장성이 한꺼풀 꺾였지 않습니까? 옛날만큼 엄청나게 고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내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수수료라든가 환율 변동성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국장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조금 더 기왕 공부를 하실 거라면 개별 주식이라면 미장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장이 국장보다 훨씬 낫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과 환율입니다. 먼저 세금을 보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한 부부면 주식을 아내나 남편에게 출고해가지고 팔면 세금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냐? 1년간 주식으로 번 차익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250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 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에서 1억의 차익이 생겼으면 1억 그대로 다 벌지 않습니까? 수수료 뭐 얼마 안 되니까 없다고 치고요. 근데 미국 주식이에요. 1억을 벌었잖아요, 차익으로. 그럼 250만 원을 공제해 주면 9,750만 원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22%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면 세금이 2,145만 원이 돼요. 그러면 1억에서 이 금액 빼면 얼마입니까? 7,855만 원이 남는 겁니다. 즉 똑같이 1억을 벌었어도 미국 주식은 수익이 더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리스크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1,380원에서 약 2억 원어치를 환율 사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더니 환율이 언젠가 중간에는 1,34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환율만 2.8%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억에 2.8%니까 5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즉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의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낮지 않죠. 근데 개별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한번 올라가면 수백 프로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미장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율 리스크. 이거는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식을 롱베팅 해놨는데 환율이 지금처럼 고환율 구간에서 떨어지기로 또 하면 환까지 롱베팅을 해놓으면 이게 겹겹이 완전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장을 하지 말아야 돼야 될 이유 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롱베팅을 하더라도 우리가 환에 대해서는 숏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해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쨌건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ETF를 한다. 그럼 무조건 미장을 하십시오. 개별 종목에서 자신이 있으시면 국장을 하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미장으로 가는 게 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